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2024 갑진년 첫 거래일이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시작부터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양호한 투자 심리가 유지가 되면서 코스피는 작년 신고가를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코스닥이 오늘장 상당히 좀 많이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서 대부분의 종목들 좋은 시작을 보였습니다. 자, 여전히 반도체 업종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쪽도 차별화된 또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어떤 주도주가 또 갑진년 연초에 새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이 주도주 찾기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하시면서 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첫 투자 올림픽 저희 방송 더욱더 힘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요.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새해 아주 트렌디하고 스마트한 전략으로 함께해 주실 우리 윤삼회 해설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따라서 매우 유연하게 매매를 즐기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주식시장에서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옆에서 평경장처럼 멋진 멘토가 또 되어드리고 있고요. 또 주식시장에 들어온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네, 돈을 벌기 위함이죠. 여러분들 곁에서 제가 또 시장에서 돈 한번 쓸어 담아 볼 수 있게 제가 또 고니처럼 옆에서 한 판 한 판 멋지게 따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수익을 내가 못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좀 많이 잘못된 거라고 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시장에서 어떤 매매 방법으로 또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런 시장 트렌드라든지 시장의 유행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얼마만큼 빠르게 캐치를 해서 수익을 내줄 아는가, 이게 아마 핵심 키워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열심히 매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매매는 잘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요즘 시장 트렌드에 맞는 어떤 대장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들을 어떻게 유리하는지까지도 다 함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황을 잠깐 또 체크를 도와드릴 건데 오늘 판서로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이제 종합주가 지수부터 차트를 한번 먼저 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제 지지 저항점이라기보다는 트렌드를 먼저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 가져왔는데 이런 저점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한 세 차례 가량 이렇게 지지를 받았어요. 1, 2, 3. 자,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았었고 위에서는 한 번 그리고 두 번 정도가량 이렇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2700포인트대가 이제 여기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쌍바닥이 되는 관점도 있겠지만 여기 상단을 뭐 저항을 받고 이렇게 저항을 받느냐, 그리고 재차 이제 올라가 주느냐, 아니면 한 번에 뚫어주고 나서 재차 눌렸다가 재차 상승하느냐,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이제 모색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코스닥 일봉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코스닥은 이런 어떤 트렌드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수평 매물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838포인트대 이런 데서 이제 저항을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저항을 받았었는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 돌파가 나왔고 재차 이렇게 여기 트렌드 상단이 지지가 되면서 재차 올라가주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전의 매물대가 한 910포인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900에서 한 910포인트대까지는 충분히 열어두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핵심 키워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가져왔었잖아요. 그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사실 합병 같은 경우에는 28일, 29일 날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는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를 갖고 셀트리온 본주가 이제 이등주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만전자까지 가야죠. 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신목이 뭐가 특별하길래 이러면서 상당히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기사가 자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8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물론 뭐 1%, 0. 몇 퍼센트, 뭐 1점 몇 퍼센트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반도체 섹터들에도 매기가 붙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보물, 이제 성림 첨단 산업 상장 추진한다는 소식이 주말에 이어졌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현대 BNG 스틸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셀트리온에서 놀았다, 아니면은 뭐 그 반도체 쪽에서 놀았다, 아니면 현대 BNG 스틸에서 놀았다라고 하면은 오늘 매매는 상당히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해 드릴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또 셀트리온 얘기를 해주셨는데 셀트리온 제약같이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상따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해설위원님과 함께 잘 가는 종목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우리 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 장 전에 그리고 장중 실시간으로 장 후에 여러분들께 정말 세세하게 케어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024년에는 이제는 계좌 복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링크 뜹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샵 3772번으로 네 글자 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저희가 답장으로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링크 터치하시고 7777 누르시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많은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풍성하게 해주신 우리 해설위원님인 만큼 어떤 종목이 과연 금메달을 받을 수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1등 종목일까요? 네, 일단 오늘 뭐 제가 11월, 12월 달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상승을 안 한 종목들이 없어요. 네, 거의 다 상승을 또 크게 한 종목들도 많고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들, 그리고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들에 있어서 한번 제가 좀 잠깐 리뷰를 해볼 것 같고요. 금메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12월 14일 날 LS 머티리얼즈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올림픽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고 29,850원. 네, 29,85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약 72%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었고요. 이게 단 3거래일 만에 나온 수익입니다. 3거래일 만에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월 2일 날 좀 정상적인 종목으로, 그때 10월 달이 장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근데 11월 2일 날 제가 정상적인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었는데 약 200% 정도 가량 급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동메달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있는데 11월 21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아주 저점을 굉장히 잘 잡았었죠. 그다음에 123% 세 자릿수 수익을 여러분들께 또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했냐면은 자, 이 구간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어요. 자, 이날 첫날 상장 첫날 있었고 그다음에 이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음봉이 나오면은 자신 있게 여러분들 매수를 받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시초가부터 접근하셨다라고 해도 바로 72% 정도가량 급등을 했었고요. 아마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 종가상 신고가는 맞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LS 머티리얼즈 보신 분들 잘 보세요. 내일 만약에 이렇게 양봉이 뜬다
그러면은 내일 종가 베팅 한번 해보세요. 네. 만약에 음봉으로 좀 약간 거래량 죽이면서 더 죽이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비중을 따진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좀 1,000만 원 다 들어가셔도 되는데 여기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한 300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이제 비중 조절을 하면서 거래를 해보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온다. 오늘 이렇게 그림이 나왔거든요. 이런 그림이. 근데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종가 베팅 할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네, 그 다음에 이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가 이제 거래했던 내역이고요. 3분봉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빨간 화살표, 네, 빨간 화살표에서는 제가, 네, 여기서는 매수 공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응을 잡았던 구간들인데 아마 이날 제가 또 상한가 따라잡기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어마무시하게 또 강력하게 흐름을 보여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 주특기가 오늘도 셀트리온 제약을 제가 또 상따로 공략을 도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상따에 대해서 강의를 도와드렸었는데 있는 그대로 제가 또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먹잇감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 구간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뭐 사실 다른 타 방송사에서는 여기서도 꼭 공략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뭐 거의 이거 그다음에 이거 제가 다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네, 어디서 공략을 도와드렸을까요? 네,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198% 정도 이렇게 상승률을 기록을 했지만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야, 너가 여기서 공략해가지고 여기서 판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싹 다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이 종목도 한번 그래서 매매지를 좀 가져왔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공략한 게 많은데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공략한 시점 대비해서 한 번도 뭐 바로 이렇게 좀 재미없던 적이 없죠. 종가 베팅을 공략하면 다음날 이런 식으로 또 곧바로 바로 흐름이 나와주고 또 그다음에 또 종가 베팅을 도와드리면은 다음날 또 흐름이 나와주고 또 다음날 또 흐름 나와주고 자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 그다음에 장 초반 매매 종가 베팅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또 주가 조정을 봤는데 또 종가 베팅했더니 또 다음날 또 이런 식으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 항상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잡자마자 올라가야 주식이 재밌어진다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잡았는데 그게 한 5일 아니면 한 달 뒤에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혀 주식이 재미가 없습니다. 잡자마자 다음 날이 되었든 아니면은 뭐 5분 10분이 되었든 바로바로 이렇게 급등을 해줘야 주식은 정말 재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매일매일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자 한 번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도주 수급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도주 수급주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종목은 제가 좀 약간 타점이 너무 깔끔했다,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메달로 가져왔고요. 123% 급등을 했는데 제가 이날 이제 저점을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지금 보면 굉장히 낮는데 이때 시점으로 돌아가서 탓들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눌렸을 때는 그냥 자신 있게 받으셔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날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23%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 지금은 11,300원, 11,000원이 라운드 피겨거든요. 이 자리를 어떻게 해도 지지하는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약간 트렌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약간 플래그형으로 지금 수렴이 되고 있는데 아마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아마 또 추가적인 시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STO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새로운 그 시장이 개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많이 올랐지만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와주면은 또 수급이 붙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와이드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그 개봉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오징어 게임 2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재료들이 되게 많은 종목이고 이렇게 점상을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 갔고 그 다음날 상한가, 이날도 상한가였죠. 그러면 상한가를 7번 가는 종목인데 제가 제가 최근에 라방을 했거든요.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 점상으로 가지만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예요.
토록스 같은 경우에. 근데 와이드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그 재료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공략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VI를 갔었죠. 자, 그러면서 오늘 당일날 공략 후에 12.28%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제가 와이드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가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지난해 하이드로 리튬, 그 다음에 깐나리아 바이오를 이제 차트를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처럼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2배는 최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와이드 플래닛 같이 또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으니까 같이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QR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자릿수는 기본이고요. 거의 뭐 2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들도 있었는데, 금메달 LS 머티리얼즈 72%가 넘었고, 은메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98%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동메달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지금 123%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 나만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윤삼을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아직도 지금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로는 샵 3772번입니다. 윤사무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7777 입력하신 뒤에 입장하셔서 잡자마자 온라인에 또 주식이 재밌잖아요.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께서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장에서 놓치면 안 됐을 포인트들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어떤 섹터일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또 우리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주말 사이에 연휴 동안 반도체 뉴스라든지 반도체 키워드를 가지고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예시를 들자면은 올해 아침장에 어제 나왔던 뉴스가 새 반도체 시장의 패권, 삼성과 SK, 인텔에 달렸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의 매기가 또다시 한 번 더 붙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나왔던 게 이제 HBM과 CXL이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연말 대상 시상식을 열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HBM이 아마 대상을 받지 않았을까. 뭐 이소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가 또 HBM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기대해 볼 만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메모리 감산 효과에 따라서 디램이 현재 회복세를 보이는 게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HBM 공급 부족에 시달릴 거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CX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좀 핫한 키워드죠. 네, 그게 또 상용화를 이뤄내는 게 올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가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지만 또 그 외에 있는 중소형 그 반도체 주식들은 상당히 또 흐름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대장이라고 꼽으라고 하면은 엑시콘이랑 아니면 네오셈이란 종목을 좀 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제가 또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제주 반도체를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에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2차 VI까지 갔었고, 저는 오늘 이 종목을 좀 가베팅을 좀 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모바일에 이제 AI를 심는다라고 얘기했었고, 노트북에 AI를 심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는 대장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던 게 제주 반도체였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랑 메타 그 옛날에
페이스북 있죠. 네, 그 기업들이 AMD의 AI 칩을 구매를 추진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제주 반도체가 이렇게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엄청나게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본업 선장에 더해질 이제 온디바이스 AI 모멘텀이라고 하면서 또 이제 증권사에서도 많은 리포트가 나왔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주 반도체를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날 또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뭘로? 네, 올림픽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가 막히죠, 타점. 네, 사실 장중 타점은 더 기가 막힌데 또 방송 타점도 기가 막힙니다. 네, 이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날 갭 상승하고 다음날 또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주가가 여기 박스권 상단을 지지를 이틀 정도 하고 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재차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33.88% 정도 가량이 상승률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차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월봉상 굉장히 좋아요. 주가 그 차트가 거의 약 2007년도부터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는데 2023년까지 그러면 약 16년 정도 이제 박스권을 만들었던 주가가 최근에 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그 박스권을 돌파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가격대부터는 한 약 2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배에서 한 1.7배에서 8배, 1.8배 정도 가량은 여러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약간 중기적인 시각으로는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냥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자마자 곧바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자리 그리고 타점을 제가 또 선정을 해서 장중에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아래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종목은 또 퀄리타스 반도체인데 퀄리타스 반도체도 제 올림픽 종목이죠. 보시면은 초고세 인터페이스 IP 설계 기업인데 이 종목을 제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봤던 거는 이 종목이 신규주예요. 네, 신규주라는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CXL 분야에 있어서 IP를 보유하고 있는데 퀄리타스 반도체는 PCLE 6.0 파이 IP 기술을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CXL 분야가 올해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는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칩렛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반도체 용어가 새로 등장을 했는데요. 향후 시장 규모가 이 CXL의 10배 규모인 200조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CXL 같은 경우에는 약 20조로 언급이 되었었는데 칩렛 같은 경우에는 200조로 언급이 되면서 관련 기업으로서 또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차트 간단하게 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던 가격대는 조금 아쉬워요. 저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네, 아까 제주 반도체도 공략을 도와드렸던 것처럼 제주 반도체는 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점 만점에 한 120점을 주고 싶은데 여기 타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100점 만점에 한 70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올랐으니까 좋은 건데 사실 이런 자리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도 공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174% 정도 가량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여기 이 구간도 또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죠. 저라면은 개인적으로는 눌려도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이고 재차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도 종가 베팅은 또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 종목이 오늘 CXL이라든지 아니면은 칩렛이라든지 아니면 온디바이스 뭐 이런 키워드로 인해서 반도체 주식들 사이에서는 오늘은 한 4등주에서 5등주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왕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 반도체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늘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단기 과열 예고 공시가 떴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 종목이 단기 과열 예고 공시가 뜰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히려 제주 반도체가 그러면은 내일은 대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오셈이나 아니면은 제주 반도체 쪽인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또 제주 반도체가 마지막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2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내일 시장에서 엑시콘이 잠깐 쉬어가는 흐름에 있어서 아마 제주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이동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퀄리타스 반도체도 최근에 시장의 이제 주도주로 이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들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다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잡아드렸었고 또 장중 공략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제가 밑에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섹터 요즘 계속해서 업종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 반도체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올림픽 종목으로 우리 윤삼일 해설위원님께서 공략을 하셨고요. 2차 VI 오늘 또 달성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퀄리타스 반도체 이렇게 CXL 관련주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나도 함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향후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윤삼일 해설위원님과 소통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요. 노란색 링크 뜹니다. 7777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입니다. 네 글자 윤사무엘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7777 입력하신 뒤에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 주식 정보들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섹터도 바로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섹터 어떤 섹터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는요.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제약바이오도 요즘에 굉장히 또 핫한 섹터인데 과연 어떤 종목을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챙겨오셨을지 바로 만나볼게요. 일단 오늘 가장 황제주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본주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현재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어쨌든 그런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만약에 매매하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잘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노란톡방에서 장중에 또 셀트리온을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또 상타를 했습니다. 당연히. 자, 어쨌든 통합 셀트리온 출범 기대감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 글로벌 빅파마로서의 도약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1월 12일 날 이게 일정이 있죠. 어떤 일정이 있느냐? 자, 일단 이 키워드가 되게 셌어요. 저는 빅파마라는 키워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빅파마라는 기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해외를 찾아보시면은 뭐 머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노보더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멋진 기업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빅파마 기업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빅파마로서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이 도약을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 있어서 지금 또 시장이 매기가 붙어주는 모습.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HLB를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 FDA 리보세라립 이제 간암 신약 허가 일정이 좀 있습니다. 5월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을 한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오히려 지난주에 좀 강한 종목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2차 전지 포스코 DX가 있는데 그 수급이 좀 HLB나 셀트리온 쪽으로 이동이 되는 게 굉장히 전 잘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개요는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료제 생산,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핵심 포인트라고 하면은 서정진 회장님께서 4년 만에 JP모건 컨퍼런스 메인 트랙을 또 발표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출격을 하신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약 3년간의 하락 추세, 박스권을 이제 형성을 했었고, 그러니까 하락 추세라고 하면은 보통 이러죠. 네,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3년 동안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지금 상방으로 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총 대장이 셀트리온 제약이 있었고요. 뒤에서 이제 받쳐주던 게 셀트리온 본주였어요. 사실 저는 셀트리온 먼저 공략을 했었는데 역시 셀트리온 제약이 확실히 시총이 작고 그러면서 또 일봉상 매물대가 좀 더 깔끔해요. 셀트리온보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을 확실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보시면은 자, 이전의 고점 구간들 그리고 좀 매물대들이 좀 거래량이 있는 구간들이 좀 있어요.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좀 분봉상에서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소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소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매물대가 좀 힘들다 보니까 조금 그 약간 셀트리온 제약을 받쳐주는 종목으로 바뀌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들이 없다 보니까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또한 완벽했었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근데 셀트리온이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터졌어요. 오늘 제가 가장 많이 본 게 300억 정도가 터졌었거든요. 1분봉에서.
아, 이거 오늘 진짜 세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막 이런 종목에서 300을 터지면은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요즘에 이 종목은 약간 세핑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락 추세였다가 박스권이다 보니까 지금 수급은 좀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당연히 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었죠? 기관과 연기금의 수급이 어마무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보시면은 지금 12월 8일부터 계속 순매수예요. 이때 한번 제외하고는 기관에서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묵직하게 사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당연히 오늘 시장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당연히 엄청나게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오늘 매매하신 분들 뭐 주도주 선정도 저희가 또 기가 막히지만 또 타점도 또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죠. 주도주 그리고 대형주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을 한번 얘기를 할 텐데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올림픽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리보세라닙과 항암신약 개발 그리고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이 폐암 이상에서 유효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게 최근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스 플로우가 상당히 또 좋아지고 있고 올해 5월까지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리보세라닙 간암신약 승인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이 이뤄질 것이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연기금이 메인 수급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주체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HLB 같은 경우에는 주봉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분석을 해드렸었고 또 이제 올림픽 종목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주봉입니다.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 수렴입니다. 역삼각형 수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데서는 저항 받고 여기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박스권까지는 열어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제가 이제 오늘도 HLB가 또 급등을 했었죠. 자, 보시면은 제가 이날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봉의 중심값까지 여러분들 분할 매수하셔라. 여기서 이런 데서 분할 매수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멋지게 또 수익을 안겨다 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뭐 여기 종가로 이제 체크를 해드리게 되면은 약 10% 넘게 또 급등을 하면서 대형주 가지고도 이렇게 또 트레이딩을 잘하는 또 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랜만에 바이오 대장 이 종목들 대표적인 두 종목이라고 하면은 물론 예전에 신라젠도 있었고 헬릭스미스도 있었지만 현재 또 셀트리온이랑 HLB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대장이라고 이제 불리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정진 진양공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현재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탄력적인 흐름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HLB 이 두 종목 굉장히 흐름 좋고요. 요즘 시장에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트렌디하고 스마트하게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략 도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 HLB 계속해서 공략 도와드리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또 탄력적인 흐름이 기대되는 두 가지 종목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대량 수급이 또 부양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었죠. HLB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종목으로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최근에 또 공략을 도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두 가지 제약바이오 섹터 나도 좀 공략을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향후 대응 전략 조금 더 상세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그냥 실행하신 뒤에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입력해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신 뒤에 역시나 참여 코드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정말 잘하시는 이 상한가 따라잡기 공략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앞서 우리 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잡자마자 종목이 올라가야 사실 우리가 주식하는데 재미를 느끼거든요.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매일매일 정말 상한가 가는 종목만큼은 잘 공략을 해주시고 계신데 과연 어떤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잘 공략을 해주시는지 저희가 또 한 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이 좋을 때는 더더욱 더 강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상한가 종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한가 따잡기 매매를 요즘에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잘 먹히는 매매법이다. 그래서 시장 대장주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이 상한가 종목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자 그러면은 주식 매매 이 상한가 따라잡기도 당연히 주식 매매 3요소를 적용을 해서 당연히 우리가 잡아봐야 되는데 거기서 좀 디테일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신선해야 돼요. 신선한 종목, 그다음에 의외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고요. 그다음에 HTS에서는 당연히 뉴스가 나와줘야 상한가를 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인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수급으로 찾게 되는데, 자 수급에서는 거래대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테마, 뭐 반도체의 대장주, 아니면 바이오의 대장주, 아니면은 뭐 다른 STO의 대장주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대장주를 공략을 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봉상 종고점에서 이제 좀 확실히 넘어가주는 종목, 그다음에 신고가를 향해 가는 종목을 굉장히 상한가 따라잡기 할 때는 많이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상한가 종목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뭐 장중에 제가 이제 장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운영하는 노나톡방에 들어오시면은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오늘 지켜봐야 되는 섹터, 테마, 종목들, 그리고 뉴스까지 제가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지켜보시면은 그게 타점이 들어왔을 때 공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상한가 종목 선정 방법에 있어서 이제 제가 또 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에서 최근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2,5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랭킹을 매겨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포스코 DX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셀트리온, 삼성전자, 알테오젠 등이 있겠죠. 엑시콘도 있고요. 제조반도체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만 잘하시면은 당연히 상한가 종목은 자연스럽게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따 기술적 포인트,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상한가를 이제 잡고 싶다고 해서 잡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목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자, 38선 위에서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USB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여러분들께 다 한 분 한 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약 1시간 분량의 공부거리거든요. 수급주랑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것들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38선 위에 매수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38선 같은 경우는 이런 저점과 고점 그리고 나서 눌렸을 때 38%, 그러니까 이게 100분율로 봤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이라고 했을 때 눌렸을 때 38%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추세지표 YSL 밴드가 우상향 해야 되는데 상가 종목들은 좀 가팔아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약 한 80도에서 약 70도 사이로 YSL 밴드가 우상향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봉에서 40억 거래 대금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USB나 아니면 이메일로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당일 등락률이 5% 상승한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올까요? 그런 거 안 됩니다. 20% 이상은 최소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종목에서 저는 상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공략을 했느냐? 자, 이 구간에서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갔죠. 자, 특징주로 셀트리온, 통합 셀트리온 기대감에 52주 신고가,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고요. 보시면은 이 38선, 여기 38선 있고 YSL 밴드 이쁘게 우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 완전 좋고요. 그래서 상한가 내일도 추가적인 시세 탄력이 붙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 한번 차트 볼게요. 여기가 정고점이죠. 정고점 여기서 저항 받았었는데 오늘 넘겨주죠. 96,500원을 넘겨주는 자리에서 오늘 굉장히 또 멋지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또 상따로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요. 네오셈 보시면은 자, 여기 38선 위에 있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 좋고, YSL 밴드 약 60에서 70도, 80도 사이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 구간에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다음 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1박 2일 만에 40% 넘게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분할 매도를 해서 분할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는 AI 반도체를 뒤집을 삼성, 이때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 CXL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신선한 키워드였습니다. 제가 신선한 뉴스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또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잘 가서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2 한미 반도체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자, 네오셈 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전고점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를 해줬죠. 상한가 가는 날. 그다음 날 갭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공략을 2차례가량 도와드렸었고요. 이날 공략 도와드렸었고 38선 위에 그다음 YSL 밴드 우상향 거래 대금 좋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또 추가적으로 공략이 가능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1박 2일 만에 약 뭐 30에서 40%가량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에서 40%를 상따로 공략하면 쉬운데 여러분들이 뭐 밑에서 바닥에서만 잡으려고 하니까 30%의 수익이 잘 안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매매를 멋지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종고점 넘기고 있죠. 여기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다음 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또 멋지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2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이렇게 공략 도와드렸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뭐 30% 40% 종목은 아니었어요. 약 12% 정도 가량, 약 12% 정도 이렇게 갭이 나왔었고요. 여기서 이제 공략 도와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추가 지분을 투자를 검토하겠다. 대규모 반도체 측 공급 계약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YSL 밴드 이쁘게 우상향하고 있고 38선 위에 있고 거래 대금 좋고 그러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 일봉 차트도 보세요. 비슷하죠. 아까랑 똑같죠. 네오셈, LS 머티리얼즈랑 차트가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대장주였고요. 그때 당시에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는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도와드렸었고 이거는 상따라기보다는 시초가 매매였어요. 그냥 시초가에 사가지고 다음 날 또 크게 갭이 발생을 해서 40에서 45% 정도가량 나왔었던 것 같아요. 상승률이 1박 2일 동안. 자, 그다음에 와이더 플래닛 일봉 보면은 깔끔하죠. 네, 점상을 하다가 첫 풀리는 날은 그냥 찍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2 관련해가지고 이 종목이 뭐였죠? 대장. 네, 대장이었죠. 네,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거 매매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걸 해야죠.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제가 또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아르헨티나 리튬에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더 구르라는 어떤 매체에서 나왔었는데 자, 이 구간에서 제가 또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공략 도와드렸죠. 38선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YSL 밴드 우상향 이쁘게 하고 있고 거래 대금은 좋고 자 이렇게 상한가가 풀리긴 했는데 다음날 갭이 또 괜찮았어요. 약 뭐 한 10% 넘게 또 이렇게 공략 시점 대비해서 10% 넘게 또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차트 한번 일봉 차트 한번 볼까요? 일봉 차트 비슷하죠. 네, 여기서 여기 저항인데 상한가 자리가 뚫어내고 여기 포스코 그때 그룹주가 대장이 이제 포스코 엠텍이었고 2등주가 포스코 스틸리온이었고 3등주가 포스코 인터였고 이랬었잖아요. 대장이라고 했잖아요. 대장 종목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셀트리온 제약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엑시코인이라는 종목도 상따로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상이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량 이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2월 마지막 주에는 보셨던 것처럼 포스코 엠텍, 뭐 와이더 플래닛, LS 머티리얼즈, 오버브 반도체, 네오셈 이런 종목들을 수많은 종목들을 또 상가 따라잡기로 해서 상따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다음 날 대응까지 또 완벽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상가 종목은 또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나오고 있죠. 네, 셀트리온 제약을 통해서 또 오늘 또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장중 공략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은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저점에서 잡을 필요가 없어요. 고점에서 사셔도 이 상한가의 원리는 단순해요. 여러분들 주식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수요가 폭발하는 종목을 사야 그날 당일날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이 종목이 나중에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니까 굉장히 좀 계좌가 탄력이 안 나오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확인하고 다 공략을 하기 때문에 계좌가 탄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탄력적인 계좌를 위해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급등하는 종목 잡으면 좋은데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거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윤삼회 해설위원님과 함께 완벽한 대응 여러분들 전략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스캔하신 뒤에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하셔도 되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종목들로 정말 천상계 트레이더임을 계속해서 나날이 또 증명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의 종목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올림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 셀트리온 제약을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상한가 한번 풀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입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내일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 종목을 좀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는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유통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지난주에 이제 셀트리온 3사 통합 1단계 통합 셀트리온이 이제 출범이 되었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11월 12일 합병 신주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합병이 먼저 1차적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단계 합병이 예정이 되고 있고 연내에 치러질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연매출 12조 바이오 공룡 이런 빅파마로서 이제 공략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간단하게 JP모 헬스케어 일정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다 지우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셀트리온 제약만 보시면 되는데 상한가 다음 날에는 한 번에 죽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뭐 기가 막히죠 차트가 이게 뭐 이만큼 완벽한 차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에 매물이 없어요. 여기까지 매물이 없어요. 여기 텅 비어 있어요, 공간이. 자, 그러면은 이런 데를 지금 저항이었고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자, 이 구간은 95,500원 여기 라운드 피겨 그리고 뭐 대략적으로 10만 원 라운드 피겨라고 하잖아요. 10만 원 구간들을 확실하게 돌파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또 따라 붙을 수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 셀트리온 제약이 가는데 그래도 셀트리온이 한번 먼저 가는데 셀트리온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중에 셀트리온 먼저 공략을 했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길래 그냥 상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데까지는 뭐 무난하게 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16년도 4월 7일 날 상한가를 이날 한번 갔어요. 그 다음 날 또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기 1박 2일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한가 간 다음 날은 절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18년도 1월 12일 날 언제 상한가를 갔냐면은 이때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틀 차 3일차까지도 추가적인 시세가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들 이틀차 3일차까지도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이런 대형주가 상한가를 간다는 거는 다음 날까지도 우리가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가 뭐 한 플러스 5% 정도 이하라고 하면 충분히 시초가에서도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초가 뭐 11만 7천 원 정도 사이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괜찮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13만 원 정도가 한번 저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1만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내일부터 이제 셀트리온 제약 흐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장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네,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게 상따를 굉장히 또 좋아하고 또 상따로 아마 지난주만 해도 한 3-4종목 잡아드렸었고 오늘도 이제 2종목을 이제 잡아드렸었는데 그러면 상따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매매도 잘하느냐면은 상한가 다음날 매매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종목들을 얼마나 많이 공략을 해보고 매매를 해봤으면은 상한가 다음날 매매, 그다음에 이틀차 매매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은 상한가 따잡기였다라고 하면은 내일 모레까지는 상한가 다음날 매매로 제가 공략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따 잘하는데 다음날 매매도 더 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이 장중 공략 대응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로한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이 종목 공략 대응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갭이 얼마나 뜨느냐 그리고 갭 이후에 어떻게 눌리냐에 따라서도 공략 방법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디테일한 전략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더욱더 디테일한 전략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올림픽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도 참 잘하시는 우리 윤삼의 해설위원님이시지만 상한가 다음 날에 공략하시는 건 더 잘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시고 노란톡방 꼭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초가부터 바로 이 공략 전략에 대한 브리핑 여러분들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장중 매매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아래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입니다. 네 글자 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7777 입력하신 뒤에 자세한 전략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2024년 첫 개장일이 이렇게 또 마감을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올림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